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집을 잘 선택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하듯이 출판사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정보를 한번 짚어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수학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었으면 하는 논리적 사고, 그 논리적 사고의 방식으로 한번 수학 교재 시장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수학 교재는 어디서 쓰죠? 사교육에서 많이 씁니다. 공교육에 써서 쓰는 것은 교과서라는 좋은 책이 있죠. 수학 교재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사교육에서 쓰인다는 것인데, 사교육 실태를 한번 보자고요. 자, 1인당 비용이 늘고 있어요. 자, 초등, 중등, 고등 모두 다 2018년 대비 19년에 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비용만 늘었냐? 아니죠. 참여하는 학생 수의 비율도 늘었고요. 절대적인 학생 수가 늘었는지는 우리 학령 인구 감소 비율과 비교해서 봐야겠지만, 일단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시간도 모두 늘고 있다.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올라가다가 언제 줄어드냐면은 사교육을 받든 안 받든 전체 평균으로 냈을 때 고등학생이 되면은 1, 2, 3학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용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비용이 증가해요. 즉, 델롬한테만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받고 있는 거? 딱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10명 중에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중에 태반은 수학일 겁니다. 영어, 수학 중에서 수학에 대한 사교육 의존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교재를 집필하고 교재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디를 타겟팅해야 될지. 자, 교재를 만드는 곳에서는 교재가 더 많이 팔리면 좋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재를 이용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니까요. 자, 어디? 학원을 타겟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가 학원에 있을 때 교재를 선택할 때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재를 수업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어떤 교재를 선택할 때도 크게 고민과 불편함이 없었던 이유는 대다수의 교재가 학원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학원에서 쓰기 편한 교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재마다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왜? 학원은 수준별 수업을 하니까 수준별 수업에 맞게끔 난이도 구분을 해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재가 스스로 개념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어떤 교재가 좋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내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하는데 어떤 교재를 활용하면 좋을까? 이건 참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유형별 학습서 혹은 심화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서로 비교하는 영상보다도 교재별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해는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2018년과 19년을 비교한 데이터, 즉 19년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고, 올해 3월 달이 되면은 작년 데이터를 보여줄 건데, 작년 데이터는 조금 변화가 시작이 될 것 같고, 올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은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장이 변하면 어떻게? 교재 시장도 따라오겠죠. 즉, 자기주도 학습에 조금 더 특화가 된 교재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메이저 브랜드들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아이들이 다시 학원에 와서 또 많이 팔려 나갈 텐데, 굳이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는 않을 거고, 조금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브랜드들에서 공격적인 컨셉의 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 학기가 시작이 될 때
새로운 책들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풀듯이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조건을 살펴본 다음에 해결책을 도출하듯이 교재 시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는 교재 혹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교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